프랜차이즈 카페와 개인 카페 둘 중에 무엇을 해야지만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구조상에는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것은 사실 이걸 보편적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용기와 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15평짜리 카페를 차리는데 프랜차이즈 대금이 한 6천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6천만 원이면 말이죠, 적은 돈은 아니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6천만 원 갖다가 개인 카페를 알아서 차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고,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진 거는 정말 고수가 몇 년 동안 혹은 자기 한평생에 갈아 넣어서 만든 어떠한 특정 모델을 가지고서 모듈화한 거기 때문에 동선부터 메뉴나 브랜딩이나 색상까지도 모든 게 계산이 돼 있어요. 생각해보면 가성비라고 할 수 있죠. 개인 카페는 제로 베이스입니다. 완전 처음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장단점이 있죠. 정해진 대로 할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거냐, 여기에 따라 그러니까 자유는 책임을 따르게 된다고 하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 다시 돌아와서 물론 보증금이나 이런 거 빼고입니다. 권리금도 빼고입니다. 평균적으로 월 매출 2천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40%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벌면 거의 400에서 500만 원 남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자, 거의 보증금이랑 권리금까지 하면 6천만 원 프랜차이즈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포함해서 그럼 총 1억 정도는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한 3천 할 거고, 권리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있겠죠. 있으면 1억 초과하죠. 그때부터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럼 1억을 드리고 나서 내가 500만 원만 버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 1억이라는 비용으로 카페가 아닌 다른 프랜차이즈 종목들을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보태 하다 보면은 좀만 더 하다 보면은 카페가 아니라 고깃집도 차릴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로는. 고깃집이 뭡니까? 더 좋은 데도 많이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명륜지 사갈비도 차릴 수 있어요. 근데 한 잔에 3,000원짜리 팔고 있는 카페를 1억을 들여가지고 만든다는 것이 1억 대비 각 객단가 매출이 이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경영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한 번에 6개 깔면서 뭐 총 금액이 어떻게 막 현금 유동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최소 비용만 발생하더라도 본인한테는 크게 지장이 없는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업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국에 나한테 순이익이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과거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었던 이유는 고정비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사회에서 고정비가 저렴하다는 말을 하기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가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저라고 보기보다는,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최저임금을 버티지 못하는 구조로 갈 만큼 비싸지고 있죠. 내년부터는 만원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과연 3,000원짜리 팔면서 만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정말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격을 설정했었던 것은 그 최저 고정비들을 역산해서 적합한 가격이 되게끔 만들어내려고 한 건데, 고정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단가 비용을 다 바꿔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한순간에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메뉴 개발 하나에서 추가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들고 실험하고 사진 찍고 올리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지, 어떻게 하면 마진 맞출지, 어떻게 하면 원가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만들다 보면 일주일도 순삭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전체 가격을 재조정해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뭐죠? 정해주죠. 아주 든든한 지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오로지 나쁘다?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내 머리와 눈과 손과 발이 돼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사가 아닌 본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본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간에 나쁜 본사도 존재하긴 합니다. 여러분 잘 골라가셔야 돼요. 프랜차이즈를 하면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매출보다는 안정적인, 그러니까 최소 생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매출 라인이 메가커피 딱 차리면 당연히 얼마 정도 최소 벌겠죠. 왜냐하면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메뉴도 겁나게 많고 맛도 보장돼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딱딱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된 거예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근데 개인 카페 딱 쳐다보자마자 뭐가 떠오르죠? 떠오르는 거 없죠. 네, 왜냐하면 인식된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럼 왜 개인 카페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람들 중에 연구가 좋은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내 스타일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프랜차이즈를 할 만한 비용이 안 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고 싶을 만한 케이스는 연구를 좋아하거나 나만의 그 캐릭터성을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메뉴를 하고 싶다든지 내가 자신이 있다든지 이런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카페, 혹은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라든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차리게 되는 경우, 특히 연예인들도 카페를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은 카페가 되게 특이하게도 힘들면서도 안 힘들면서도 바쁘면서도 안 바쁘면서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식당을 하게 되면은 그 얄짤없죠. 얄짤없습니다. 어떤 분야든 식당은 힘듭니다. 하지만 카페는 좀 생각해보면 그 뭐 식당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볼 땐 그렇습니다. 식당이 더 힘듭니다. 물론 이제 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식당이 훨씬 더 힘들죠. 그 사업 종목 비교를 해보자면. 왜냐면 만드는 공정 자체가 다르잖아요. 물론 카페도 이렇게 로스터리부터 시작해가 다 하게 되면 식당 못지않게 힘듭니다. 자, 어떤 얘기 하나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 비용 자체가 다르죠. 스타트 하실 때에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진짜 2천만원 갖다 할 수도 있고요, 3천만원 갖다 할 수도 있고. 아니 지금 프랜차이즈는 시작부터 1억을 깔고 가는데, 여기 지금 개인 카페는 랜덤 박스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만큼 알아서 차리면 됩니다. 어쨌거나 맛있으면 되니까요. 공사장 카페 이슈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과거에 맛있으면 가고, 이슈가 되면 가고, 재밌으면 갑니다. 인간들은 가고 싶으면 갑니다.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설득이라는 게 되기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문제죠, 그때부턴. 근데 꼭 그게 돈으로만 설득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돼요. 돈이 설득의 베스트 요소만은 아닙니다. 개인 카페들은 그래서 각 사장님들이 만들어낸 어떤 피나는 노력들과 어떤 개성, 그리고 캐릭터성들이 녹여져 있어가지고 프랜차이즈에서는 느낄 수 없을 만한 그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카페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프랜차이즈는 개인 카페를 따라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개인 카페가 프랜차이즈 따라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분기마다 신상품 나오는 거, 그거는 프랜차이즈니까 쉽게 하는 거고, 일반 카페에서는 분기마다 신상품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사장님이 여기 매장 다 보면서 원가 관리 다 하면서, 재료 관리 다 하면서, 인적장 관리 다 하면서,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광고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신상품 개발 다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 하고, 이거 언제 다 해요? 이거를 한 명이서. 쉽지 않죠.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것만 하는 인간이 따로 있다고요, 다른 부서에. 그 사람이 그냥 지령을 내려준다고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해줘 하면 해주니까.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개인 카페는 간의 수공업이 될 만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잘 나가는 카페들을 보면 어떤 특정 대표가 이끌어가는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델이 돼서 양산하지도 않고 그냥 그 매장에서 소소하게 해나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 얘기로 넘어가면 너무 끝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 뭐죠? 이것저것 다 말하는 데잖아요. 게다가 프랜차이즈나 이런 분석 자료를 보려면은 프랜차이즈 차린 사람들의 영상에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본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무너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고정비가 비싸기 때문에. 고정비가 비싸다는 거는 별거 아니면서도 굉장히 별겁니다. 모든 물품의 객단가가 비싸진다는 것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이제 저희 지인들한테는 항상 말을 했지만, 미야자키 우리 유명하신 작가님이시죠. 폐업 조치를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토토로를 만든 사람이 폐업한다는 것을. 이게 지금 우리 그 일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유명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기업도 아니죠. 근데 인수인계를 받을 만한 후계자가 없어서 회사를 문 닫게 됐습니다. 심지어 미야자키 자기 자식조차도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했죠.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만 가능해요. 그 사장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직원이 그 사장만큼 할 수는 없어요. 바라지만은 굉장히 이게 난해한 일이죠. 그리고 미야자키를 어떻게 따라합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개인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장님처럼 제가 어떻게 해요. 로스팅 다 하고 신상품 개발 다 하고 막 원가가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지지가 않아요. 커질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싼데 커피값을 올리면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커피값이 낮은 상태에서 정해진 인력 갖다가만 하려니까 자동화는 되지 않고 양산화 되지 않고 글로벌화 되지 않고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지지 않으면서 고착화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그게 단순하게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계속 얘기하니까 힘드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카페를 차리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카페의 기본은 커피고요. 커피를 잘하는 것이 커피 전문점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그 올바른 단어장에 대해서 집착하는 편인데 단어 그대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맛있다면 맛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맛있다라고 적었는데 맛 없으면 어떡하죠? 저는 그거 굉장히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사기라고 생각해요. 맛있다고 적어놨는데 맛없으면 사기죠. 근데 뭐 그게 입맛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렵고 매출 원가 대비 맛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얼마나 투입했느냐에 따라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요. 재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판관비가 어떻게 발산이 되면서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카페를 하게 된 경위가 내가 생각하는 모델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커피 잘하고 커피에 어울리는 디저트를 팔고 싶고, 디저트가 메인이 아니라 커피가 메인인 거죠. 커피에 어울리는 디저트인 거예요. 디저트를 위한 디저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라운지 형태의 매장에서 다양한 문화 공간 행위들을 하면서 이 라인에 골목에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 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그 없는 걸 하려고 한 거죠. 없는 거. 저희 지금 공주 대학로에서 유일한 공연이 가능한, 그리고 아카이브를 하는, 그리고 로스팅을 하고 수제 디저트를 팔고 있는 공주시의 대표 웹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흔치 않죠. 이렇게 복합적인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카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화관이 영화관입니까 이제? 아니죠. 영화관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영화는 덤이죠. 데이트가 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간식을 먹으면서 보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요. 엄청 큰 공간을 누리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영화만이 영화관을 위한 콘텐츠가 이제는 아니에요. PC방에 게임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데이트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PC방에서 먹을 걸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목적들이 이제는 섞여 있다고요. PC방이 정말 게임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서 요즘에 커피만 파는 데가 있습니까? 디저트를 같이 팔겠죠. 디저트만 파는 데가 있습니까? 브런치도 팔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별걸 다 합니다 이제. 이게 결국에는 경쟁 싸움에서 어떤 설득을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차이로 이렇게 파생된 것들인데, 이것들이 감당이 가능한 사람들은 개인 카페를 해도 무관합니다. 결국에 열심히 하면 언젠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정말 열심히 하면은 달라집니다. 괜찮아져요. 설득이 되고 매력이 생기고 짬 장사가 가능해요. 하지만 내가 그만큼의 지구력이나 혹은 설득할 만한 힘이나 어떤 그런 빼어난 탤런트가 나타나고 있는 게 없다면, 머릿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게 아직도 없다면 개인 카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음식점을 하는 게 투입 대비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페는 너무나도 많고, 프랜차이즈 너무나도 많고, 너무 잘하는 데가 많고, 너무 저렴하고 필수용품이 아니거든요. 배고플 때 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둘 중에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개입을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에 따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거는 상권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그 대표님의 효과성에 따라 달라지고, 전문성이겠죠. 전문성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상권을 들어가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나쁜 상권을 들어가도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면 장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이걸 둘 다 떠나서 대표로서, 사장님이 아니에요, 대표예요 거의. 왜냐하면 카페는 단순하게 장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장사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대표로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나 자신을 개발해 나갈 거냐에 따라 내 매장에 거의 직결된다. 이게 사장님이 얼마만큼 고민했냐가 매장에 딱 티가 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만드는데 급급하면 사실 브랜딩을 할 시간 없고요, 디자인 바꿀 시간 없고요, 그냥 다 물 흘러가듯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 힘듦을 이겨내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건강하게 자정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면 도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싫다면은 프랜차이즈가 맞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자율성 있는 프랜차이즈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프랜차이즈가 그냥 집행 권한을 없애버린다 이렇게만 보긴 또 어려워요. 굉장히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케어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너무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젠 개인 카페가 짱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참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외식 산업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게다가 이번에도 통계 자료에 나왔듯이 치킨집보다 카페가 많은 창업수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순간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전에는 치킨집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카페가 더 많죠. 뭘 뜻하느냐면 제가 생각하는 지점에선 서민 음식이잖아요. 치킨도 이제 비싸져가지고 서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인식 자체가 저렴하게 창업을 해서 극대화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냥 1억, 2억 가지고서 치킨집 딱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노후하면서 이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탈출구였다고. 근데 치킨집이 너무 많아지면서 치킨집이 폐업하는 데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들이 막 열렸는데 비대면으로 인해서 거의 뭐 배달 사업이 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순간이 열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카페가 이렇게 빡 올라갔었던 거는 1억 언더로 창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창업해보면 알겠지만 진짜 1억 아래로는 뭐 하기가 진짜 애매해요. 보증금 3천에 인테리어 그냥 까딱하면 3, 4천 그냥 뚝딱 나오는데 자재는 뭐 커피 머신을 싸나요? 한 바퀴 다 돌리면 진짜 돈 천만원 그냥 샥샥 지나가죠. 저희는 이거 기계만 합쳐도 진짜 1억은 나올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도 판매되는 가격은 5천원짜리, 4천원짜리, 3천원짜리라고 하면 언제 갚아? 언제 벌어?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거나 치킨집보다 카페가 많아지게 됐던 거는 더 저렴한 가격에 창업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을 쉽게 했었고, 카페라는 게 그렇게 막 진입은 쉽잖아요. 쉽게 진입했다가 그냥 큰 코 다치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는 고깃집을 그렇게 하진 않죠.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고깃집에 대해서 각오를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술집 각오를 한 사람이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카페는 각오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막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질감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이건 아닌데, 내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거밖에 못 벌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보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시는 분들 사이에서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좋을까? 어떤 것들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까? 모든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업에 대해선. 하지만 어떤 분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더 나은 과정으로 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벤치마킹이나 멘토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보는데 안 하면 내 돈으로 손해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거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 나아간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컨설팅이에요. 저라고 해서 컨설팅 할 만한 짬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경영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느꼈었던 건 앞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나한테 적용시켜보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는 비용적으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을 아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매대 그냥 내 맘대로 짰다가 다시 다 갈아엎어 될 수도 있고요. 기계 내 맘대로 샀다가 그냥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기계 되팔 수도 없고, 이거 뭐 로스터기 그냥 내 맘대로 샀다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막 몇천만 원짜리 되는데 이거 뭐 후회한다고 뭐 바뀌어지나요, 뭐가? 그제 와가지고 뭐 이거 당근 나라에 몇천만 원짜리 올리면 팔리나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내 한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심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세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랑 피드백 받고, 이 기조가 바뀌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내 독불장군으로 갔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담론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서 대화하는 것들을 꼭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대화를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나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템포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내 순서대로 그냥 딱 나열하는 거라고.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좀 더 발전적인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